씨가 사원을 걸고 지금 칼을 뺐다. 어제는요 주가 조작 이야기를 SBS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김건희의 그 수도 없이 많은 범죄 혐의 중에 난 이거 대박이라고 봐요.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어렴풋이 알고 있던 게 확신으로 바뀌더만. 먼저 결론, 주가 조작 사건의 진짜 몸통은 윤석열이었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없었으면 모든 게 불가능했다. 아니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예. 그러니까 난 2천만 원밖에 없잖아 통장에. 자기 마누라 통장에 챙긴 사건이라고 난 볼 정도예요. 볼까요? 그 전에 나왔던 보도들이 이런 거예요. 소통 안 했다라고 증언했지만 주가 조작 직후 연락이 있었다. 이 보도는 이미 우리가 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렸고 JTBC가 사원을 걸고 있다니까. 지금 JTBC는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린 사건이에요 지금. 네. 연일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저기서 소통 안 했다고 한 건 그 저기 최혜병 사건에서 이제 그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과정에서 이종호 씨가 이 김건희 씨가 결혼한 이후로는 뭐 전화번호도 모르고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제 소통 안 했다고 증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10년 전,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후 그 시점부터 결혼한 이후까지 꾸준하게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더라.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1차 주가 조작과 2차 주가 조작은 사실은 한 사건이었다. 1차 주가 조작도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자들 재판과 사실은 연동이 돼 있다. 그다음 것이 이거였어요. 매도 타이밍 알려드릴게. 김건희 도이치공범 문자 확보. 매도 타이밍을 알려줄게. 언제 쏘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중요한 게 주가 조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 돈을 번다는 게 뭡니까?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가 조작에서 아무리 잘 활약을 했어도 타이밍을 못 맞춰서 못 팔면은 손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알려줄게라고 이제 김건희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죠. 나도 누가 좀 저렇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가 조작한다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통화나 뭐에 주가 조작이라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주가 조작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합법적으로 하는 느낌이 드는 게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 같은 거예요. 사실상. 근데 어제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에 올라온 그런 막 큰 주식들이 아니라 싼 거, 겁나 싼 거. 보통 이제 잡주라고 하죠. 예. 그 잡주 몇십 원, 뭐 몇백 원 하는 거 한 30-40배 튀기면 돈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던 건데 도이치모터스는 예를 들면 주식이 오를 만한 그게 없었던. 전혀 없죠. 수입해서 판매만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벤츠가 전 세계 시장을 휩쓸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고. 근데 문제는 어제 나온 단독은 이런 거예요. 이종호에 다시 연락한 김 여사. 계좌 관리인 비공개 조사 그날. 이게 이제 썸네일이나 헤드라인을 만들다 보니까 말을 줄인 건데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했던 사람을 이게 시점이 언제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주가 조작 사건이 문제가 되고 윤석열이가 문재인 정부에 칼 꽂기 시작하고 하던 시점에 야, 너 이 수사에서 수사 지휘권 손 빼 했던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이제 추미애 장관 등이 이제 윤석열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어서 수사가 시작돼. 그때 중앙지검장은 이성윤 의원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고 비공개로 김건희의 계좌 관리인을 조사를 했는데 그때 김건희가 이종호한테 연락을 하더라. 그러니까 의원이겠지? 비공개 조사했다는 것도 이번 이 보도 때문에 알려진 거지. 이 보도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죠. 저 계좌 관리인이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는 걸. 그러니까 김건희는 그 비공개 조사 받는다는 걸 알고 연락을 한 건가? 안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급해서 연락했는데 그냥 우연히 그날이 비공개 조사 날이었는가?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당연히 알고 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주변에서는 우연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우연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궁금하잖아요. 이걸 누가 가르쳐 줬을까? 난 모르겠네. 오빠한테 전화 받으셨죠?
근데 그거는 있어요. 그 특수부에는 금감원 직원이 출장 나와 있답니다. 파견돼서 항상 있답니다. 특수부가 하는 게 경제수사가 대부분이니까. 근데 그 금감원 직원이 알려줬다고 치더라도 그때 윤석열이가 중수 이과장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권자가 있을 때 이야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총장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김건희한테 알려줘서 미리 입맞춤하도록 쟤네들이 제일 먼저 하는 짓거리 증거인멸 그 짓거리를 한 거라고 보는 게 맞죠. 입맞추고 난 몰랐다고 해줘요.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굉장히 오히려 검찰들은 조심히 지금 이걸 진행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김건희가 이렇게 대놓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남아서 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놀랍고 화가 나는 건 검찰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번에 JTBC 보도가 뭐 경찰에서 나왔거나 안 그러면은 그 공범이나 주가조작범 그룹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라 검찰에서 그 나온 자료잖아요. 그럼 뭡니까? 검찰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적으로 이 사건을 종결짓지도 못하고 기소도 못하고 그냥 쩔쩔매면서 지금까지 4년 넘게 그냥 붙잡고만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뚝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네. 나오는 거죠. 자, 이종호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가 뭐라고 문자를 보냈는가 물으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약 10여 년 전 김건희가 민모 씨 조사를 받을 것을 어떻게 알고 연락한 거냐? 그거야 저도 모르죠. 이건 10여 년 전 사건이 아니라 그때 검찰한테 했던 거고요. 검찰 조사 때. 그 사건은 10여 년 전에 일어난 거고 문자 받고 김건희에게 어떻게 연락했냐. 사실 김건희는 제가 조장한 번호 말고 다른 번호로도 연락이 왔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핸드폰을 여러 가지 쓰고 있다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렇게까지 저거는 이제 검찰 조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법원에 가서 인정된 이종호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종호가 거짓말을 해요. 자신이 서명까지 해놓고. 저 서명을 했다는 게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다 받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내가 몇 시간 동안 받았던 조사를 이제 수사관이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다 받아쓰기 하고 했기 때문에 그걸 마지막에 내가 말했던 거를 다 같이 한번 다 꼼꼼하게 체크하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어야지만 그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보통 도장 찍는 사람보다는 지장을 찍는 사람이 더 많죠. 그렇죠. 지장 찍고 예, 예. 간인까지 다 해요. 예, 한 장 한 장 다 하기 때문에 저게 내가 서명을 해놓고 저거는 기재 오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놓고 이종호가 김 여사가 아니라 코바나 컨텐츠 직원과 통화한 것이다. 김건희랑 했다고 해놓고. 그 저번에 그랬잖아요. 최혜병 사건 수사 외압 단톡방 3부 요것이 있을 때 얘가 JTBC 인터뷰하고도 그랬잖아요. 김건희 연락 끊은 지 오래됐다. 최근에도 했다는 거잖아요. 저거 그냥 증거 인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뷰에서는 통화는 김건희랑 직접 한 게 아니고 결혼한 뒤로는 연락한 적도 없고 그 통화했던 거는 코바나 직원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검찰에서는 김건희 씨가 팩스 번호를 불러달라고 해서 팩스 번호를 알려줬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조사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이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4,700만 원 돌려준 거. 야, 세상에 투자 실패했다고 원금 보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거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게 4천만 원 정도를 딱 4,700만 원이었겠죠. 저거를 손실을 보니까 권오수가 주가조작 주포를 바꿔준 사건이에요. 그렇죠. 1차 주포와 2차 주포가 달라지잖아요. 주포가 바꿔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김건희라고 하는 이제 한 몇십억 있는 일종의 전주를 붙잡고 싶어 했다는 느낌보다는 실제로 서비스 4,700만 원을 돌려주고 나서 더 큰 걸 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김건희 돈은 보존해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권오수가 김건희를 굉장히 아꼈구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던 바로 그 저는 사건. 아낀다는 표현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가족 사이에서도 그렇게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누군가한테 이익을 양보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권오수하고 김건희 사이의 어떤 거래 형태를 보면 권오수가 쩔쩔맨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권오수가 지금 서명 한 번이면은 자기가 수십억의 이익을 취득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들을 다 김건희한테 양보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가 조작이 시작됐던 그 지점에서의 권오수의 법적 지위를 보면 거의 피의자가 되느냐, 참고인이 되느냐, 안 그러면은 구속되느냐 마느냐 이런 위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라는 검사 배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딱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권오수가 왜 그렇게 상식 이상으로 과도하게 김건희한테 모든 이익을 양보했는가 해석이 안 돼요. 그럴 수 있지. 너무 사랑해서 그럴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런 관계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 사랑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삼촌과 조카의 사랑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 예뻐하는 조카여 가지고. 그렇지.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위험을 감수하고 당시에 수사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식 취임식에 아들까지 불러냈잖아요. 권오수의 근데 아들.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말이야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나쁜 사람들이야. 난 나쁜 사람 하려고. 내가 내 분석은 그런 식으로만 가면 이 사건 이상하게 꼬여요. 아침 드라마 돼버려. 뭐냐면 권오수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권력을 등에 지고 싶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쩌다 보니까 뭐 박근혜 때 국정원 수사하면서 유명한 뭐 저 검사가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2017년에 중앙지검장 됩니다. 중앙지검장 하면 검찰의 사실상 2인자예요.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을 잃고 싶지 않았던 측면이 저는 더 크게 보이고요. 그래서 왜 윤석열이가 2021년 12월 14일 저게 이제 대통령 저 후보 나와가지고 시절에. 경선하던 그 시절에 여러분 잘 보세요.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좀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우리는 그냥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까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지만 윤석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뉘앙스의 느낌이. 뭐 집사람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사건의 전개를 잘 알고 있는 관계라는 거죠. 근데 모르는 척 해야 되는. 아니 모른 척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은 저 4천만 원 잃을 때부터 2010년입니다. 2010년이에요. 요건 2021년이잖아요. 그때 이미 윤석열은 김건희가 주가 조작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제 느낌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퇴근해서 들어온 남편이 마누라한테 당신 그 10년 전에 주가 조작했어 이게 아니고 예, 그렇죠. 처음부터 윤석열은 이걸 알고 있었다. 예. 그 뉘앙스 여러분 동영상으로 보시면 더 느낌이 확 더 올 거예요. 그 홍준표 토론에서도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2010년 3월 4일 날 1차 주포 이땡땡 지인 권모 바로 지인 정도 아니라 아마 그쪽 조카인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명의만 이 사람이 돈을 보냅니다. 손실 본 만큼. 그러니까 2010년 3월이면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결혼하기 전이잖아요. 전이죠. 네. 그러니까 2012년 결혼했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저 2010년 당시에는 김건희가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누구였느냐? 그러면은 그 이전 연인이었나? 안 그러면 윤석열이었나? 윤석열 이전 연인에서 윤석열로 갈아타는 중이었나? 그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이야기가 희한해집니다.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짜 너무 진짜 드라마 같지도 않은 진짜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방송으로 좀 부적합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저게 지금 현재 2010년 저 당시에 윤석열은 그러면 김건희하고 어떤 관계였는가 그것도 사실 중요하긴 하거든요. 심하게 보면요 대선 무효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아 그렇죠. 저것도 일종의 거짓말 아닙니까? 일종의 거짓말이 문제가 아니라 4,700만 원을 송금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일반 투자자가 아니었구나의 확신이잖아요. 근데 아까 윤석열이가 선임만 보고 뺐다고 했잖아요.
대선 토론에 있어서의 결정적 거짓말. 예를 들면 저게 만약에 주가 조작의 주범 등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명백한 공표거든요. 굳이 말하자면 대선 자체가 무효일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윤석열이 김건희와 사귀기 시작한 게 추정이 2009년이거든요. 사귄 게 아니라 수사 아닙니까? 네, 당황하지 마세요. 형수를 수사하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러니까 손실액하고 송금액이 일치한다. 손실액하고 송금액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요. 그냥 주가 조작 사건에 어떻게 보면 다른 걸 떠나서 한번 봅시다. 모든 사건에 이익을 본 자가 범인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2차 주가 조작에서 23억을 벌어요 최소. 근데 그 전에 있었던 1차 주가 조작의 손실액도 돌려줘. 만약에 어떤 투자에서 어떤 경우든지 원금은 보장합니다. 그러면은 투자 안 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원금 보장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감수하는 사람은 투자를 하는 거고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적금이나 예금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도 주식하면서 정말 많이 잃어봤지만 누가 이렇게 내가 잃은 손실금을 이렇게 입금해줘 본 적이 없어요. 건호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럽네요. 근데 2012년 10월 20일 윤석열 후보 배우자의 주식 거래 내역 공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문서로도 남아 있는 거야. 왜 기억들 하세요? 그 저 홍준표하고 윤석열하고 토론하다가 주가 조작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럼 그때 통장 내역 공개하세요 했었는데 거기에 이 다음 거 보여줘요. 이미 늦었어. 윤석열 후보 배우자의 주식 거래 내역 공개. 4개월쯤 맡겼으나 계속 손실만 보고 있어. 같은 해 5월 20일 남아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모두를 배우자 명의 별도 계좌로 옮김으로써 이모 씨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라고 하는 역대급 거짓말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그냥 드러난 거예요. 최근에 JTBC 보도는 이 정권 자체의 정통성을 흔들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윤석열을 검증할 때 있어가지고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이 윤석열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김건희는 주가 조작 사건의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범이었다는 게 그냥 드러난 겁니다. 저기서 뭔가 헷갈리게 쓰긴 했었는데 이모 씨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말하는 이모 씨는 이종호가 아니라 이정필입니다. 1차 주포였죠. 그러니까 1차 때 손해를 봤기 때문에 1차와 2차 때의 주포를 바꿔주잖아요. 권오수가. 그 바꿨기 때문에 마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다 팔고 정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주식은 갖고 있었어요. 계속 투자는 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김건희는 한 번도 쉰 적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또 이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 1차 주가 조작에서 연습을 한번 해봐. 얼마큼 동원이 가능한지, 장이 얼마나 어떻게 반응하는지 해봐. 그리고 나서 말하자면 이런 거지. 야, 네가 돈 썼잖아. 더 큰 걸 위해서 이제 그걸 주도하는 자들이 야, 너 손해 본 거 그냥 돌려줄게. 자, 이제 크게 가자. 그러니까 1차 주가 조작은 연습일 가능성이 꽤 높은 거예요. 그러면 1차 주가지 한 사건이라고. 한 사건이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 2021년에 동아일보에서도 이제 윤석열 측에서 했던 이야기를 이제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건데 4천만 원 손실 이게 어떻게 주가 조작 관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정확하게 손실액이 일치 확인하면서 이제 주포로부터 송금 받은 걸 보면서 이거는 보전 의심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는 게 지금 거의 맞아요. 3년 만에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JTBC가 사원을 걸었다고 표현하죠. 근데 웃기는 게 김건희 주가 조작 했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도 연일 JTBC 뉴스를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 자료들이 나오는지는 사실 뭐 두 가지죠. 하나는 검찰에서 나오거나 하나는 이제 변호사 측에서 나오거나. 검찰에서 나왔다고 봐요. 100%.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란 말을 못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검찰에서도 그렇게 견고해 보이던 검찰에서 누수 현상이 시작됐다는 걸로 보이는 거죠. 야,
단순한 주가 조작도 아니고요. 뇌물을 제공한 거다. 이게 이제 그 돈 돌려준 거 있었고요. 주가 조작을 통한 시세 차익 기회라는 뇌물 플러스 만약에 손실 나면 그대로 현금 보전 뇌물 금융 실사 편의 제공에 당시 동거인 윤석열 검사의 관여 여부 아니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해줬겠냐고요. 아우. 권오수가 김건희의 이걸 챙겨준 이유가 뭐겠냐고요. 김건희를 너무 아껴서 그렇게만 아니죠. 몰아가면 안 된다고. 그럴 리가 없죠. 윤석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뒷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생각 한번 해봐요. 주가 조작하는 자들이 최소한 고위직 검사 한 명이 뒷배로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한 거지. 보통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주가 조작 사건에는 전직 검사가 꼭 한 명씩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남부지검에서 우리나라 금융범죄를 전담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왜 주가 조작범 이렇게 발각하고 단속하는 비율이 적으냐? 다들 사람들은 그렇게 의심합니다. 그 주가 조작 세력에 꼭 한 명씩 반드시 전관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안 잡는 거다. 현관이었네. 예. 현관이었어. 근데 지금 이 윤석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전관이 아닌 거잖아요. 그것도 단순히 그냥 뭐 어떤 검사도 아니고 중앙지검장 자리라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여기서 진짜 그 밖으로 이렇게 크게 이슈가 안 되고 있는 게 그저 김건희 엑셀 파일 만든 사람 민모 씨 있죠. 네, 민태균. 이 사람이 김건희한테 보낸 문자 이게 있어요. 덕분에 금융 실사를 오전 중에 마감했다. 그 쉽게 풀면 이제 대충 하고 넘어갔습니다. 덕분에. 예, 덕분에. 그러면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그냥 간단하게 보면 그런 거예요. 윤석열은 청렴한 검사인 척 내 계좌엔 2천만 원밖에 없어. 검사 생활을 몇 년 했는데 청렴한 척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마누라 계좌를 통해서 쓸어 담았던 겁니다. 이제 현직 검사가 이런 짓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윤석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이 또 사악해요. 검사는 무슨 치외법권에 있는 것 같아요. 내 말이요. 자, 전 그렇게 보고요. 여기까지 하시고 아까 못 읽어드린 게 꽤 있었네요. 김용일님, 존경하는 푸나성님, 임세훈 소장님, 웜의 은영이 누나, 허블나게 오랜만이요. 윤석열, 김건희 그 지비들 해도 너무 허요. 에라이 지비들이 뭐요? 넘어가시고. 또 김영일님, 푸나성님, 이쁜 광딸 마차님, 부산 사나이 야수님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보람 PD님 밖에서 웃지만 마시고 오늘 푸나성님하고 자리 바꿔보세요. 내가 할까요? 반대로 하실래요? 여기 사회 보실래요? 아,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이 아니고 요즘은 윤석열 조심해야죠. 자, 다음에 걸초몽신님, 주가 조작은 대주주 전주 세트로 추가해서 검사 마늘은 보험용으로 종목과 가격 알려줌. 1차 선수 이정필, 2차 선수 이정호, 대주주 권우수, 전주 여러 뒷배 검사 마늘 멋진 작품 크크크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